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랜만에 수국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슬슬 꽃시장을 비롯한 가든센터에서도 수국들이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워낙 수국을 좋아하다 보니 매년 수국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좋은 수국 모종을 선택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수국 크기에 따른 분갈이 방법, 꽃이 안 피는 이유와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 오래 키운 수국 뿌리를 정리하는 방법과 물주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인 원예종묘와 함께 화려한 프랑스 수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부터 3월 19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진행하는데요. 총 30품종의 아름다운 수국들이고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각 품종들의 예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수국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수국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이 수국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 꽃시장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이걸 또 은근히 죽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수국을 구매하면 좋은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전체적인 분갈이 내용이라든지 네. 2년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좋은 모종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오늘 수국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 네. 저희가 흔히 원예 수국이라고도 하고 꽃수국이라고도 하는 네. 이파리가 깻잎처럼 생긴 네. 마크로필라 수국을 다룰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몇 가지를 비교해드리면 좋을 텐데 이걸로 비교를 해드릴까요? 네. 대부분의 마크로필라는 전년지, 네. 전해에 올해 꽃이 피울 순을 미리 틔워놓습니다. 맞아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지금 카시님이 네. 키우신 건데 이렇게 나무 제일 가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순이 잡혀 있어요. 맞아요. 촛불 모양으로. 네, 순이 잡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원래로 치면 그 전해 작년에 한 10월, 11월 요 사이쯤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게 만약에 서리를 많이 맞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면 동해를 입게 되면서 꽃을 못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년지 수국, 당년지 수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이 케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지 끝에 네, 순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순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이것도 죽은 건 아니죠. 여기 지금 수국 새순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들은 신년지, 밑에서 나오는 신년지고 네. 여기서 달린 이 봉우리들이 없으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꽃을 필 확률이 없다,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년지 수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끔씩 이렇게 오래 올라온 데서 피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당년지 수국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당년지 수국, 당년지 개화 수국이라고 해봤자 네. 전년지 개화 수국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개화량이 다소 부족한 맞아요.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밑에서만 순이 나온 것들은 네. 만약에 혹시 구매를 하시게 되더라도 다른 데서 구매를 하시게 되더라도 올해는 꽃을 피울 확률이 적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거를 키워서 네. 내년에 이제 꽃 그렇죠. 기대를 이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가 되고 다시 네. 이렇게 순이 잡혀야 그 네. 다음에 이 순에서 꽃이 핀다. 맞아요. 반대로 되게 파악하기 쉬운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순이 잡히면 네. 이 상단에 가지 상단에 이렇게 순이 잡힌 것들은 네. 90% 이상 개화해요. 맞아요. 요거는 네. 따로 안 해줘도 알아서 네. 꽃 잘 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만큼 꽃이 피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카시님과 함께 이제 이벤트로 판매할 상품들을 보면 네. 이거는 이제 P11 화분의 지름이 11cm인 네. 수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화분 지름이 14cm인 상품입니다. 네. 4cm인 상품을 보면 이렇게 순이 이렇게 건강하게 가지 위에서 밑에서 자라는 거 없이 가지 위에서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네. 올해 다 꽃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 꽂는분화 돼서 네.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바로 꽃이 이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대로 키워도 되지만 사실 분갈이를 네. 언제 해줘야 될지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네. 지금 보시면 잘 뽑히지도 않을 정도로 와, 네. 뿌리 밝은 상태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상황이어서
이 상태에서 꽃을 피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더 이상 양분을 끌어올 토양이 없기 때문에 네. 성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심하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상품을 만약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바로 네. 분갈이를 하는 요령까지 음. 알려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수국 같은 경우는 물만 잘 주면 네.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애초에- 많이 네, 죽이시더라고요. 애초에 이것도.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네네. 꽃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네. 돼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분갈이를 보여드릴 그 화분은 네. 지금 이게 제 한 뼘 정도 넘으니까 네. 대략 한 30cm, 네. 28cm에서 30cm 정도 되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cm에 비하면 이 정도 큰 생각보다 화분이고, 커 보이지만 네, 이 생각보다 정도는 커 보이죠? 네. 그리고 14cm에 비교를 해도 11cm만큼은 아니지만 네. 커 보입니다. 한 2배, 3배 정도 되죠. 어. 근데 11cm, 14cm를 막론하지 않고 네. 다 이 정도 사이즈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맞아요. 네. 대부분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큰, 네. 한 번에 너무 큰 데다가는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관리를 안 네네. 하는데 수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15cm, 18cm 네. 어설픈 화분에다가는 1년에 2번씩 분갈이 맞아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예쁜 한 20cm 정도에 하면은 네. 아마 꽃 보고 가을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큰 데다가 맞아요. 심으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즈에 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렇게 네. 작은 포트라도 네, 여기서 꽃이 바로 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지가 좀 자란 다음에 꽃이 피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요게 한 꽃 필 때쯤 되면 덩치가 좀 많이 커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설퍼 보여도 네,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네.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화분을 왜 작게 하면 안 되냐 하면 이게 꽃봉오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네. 새순일 뿐이고 네, 이 여기서 안에. 이제 새순이 쭉 올라온 다음에 꽃봉오리가 그렇지. 맺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크게 되면 거의 맞아요. 이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네. 폭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어설픈 화분 사이즈로 했다가는 네. 오히려 더 일이 많거나 식물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은 네. 이거는 이제 독일카시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맞아요. 조언을 주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에 판매를 위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유통에 용이하기 위해서 작은 포트에 상토만 네. 아니면 피트모스만 재배를 맞아요. 하는데 지금 저렇게 큰 대품들 키우려고 하다 보면 네. 오랜 기간 키우려고 하다 보면 상토만으로는 네. 너무 빨리 마르는 현상이라던가 네. 아니면 양분이 부족한 현상 등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상토 일반적인 원예용 상토 50리터 그거 다 들어갔죠. 짜리와 그 다음에 마사 같은 거를 25kg 정도 네. 넣어줬습니다. 이게 비율로 치면 저희가 보니까 한 7대 3 정도 딱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7대 3 정도. 3에서 많게는 6대 4 정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사를 이렇게 구입해서 섞었는데 네. 요즘에는 바특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많이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특 같은 경우도 좋고 세청바사도 좋고 네. 다만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건 네. 바특을 산 경우에 네. 거기서 이제 벌레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개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세척마사라든지 네.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홍천 정원에 있는 흙을 막 퍼다가 썼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네, 혹시 나쁘지 않아요. 모르니까 네, 네, 맞아요.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 흙을 네.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쁜 토분에도 심어보고 다 해봤는데 토분은 너무 빨리 마르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네. 조금 관리하기 힘들어서 좀 모양이 안 이쁘지만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 성장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플라스틱을 할 건데 너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사실 플라스틱 화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흙은 7대 3이 정확히 얼만큼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마사와 네. 펄라이트가 비슷한 비율로 보인다. 요 네네. 정도로 딱 참고를 하시면 제 생각엔 좋지 않을까. 이 펄라이트 기존에 들어있던 것만큼 마사가 네. 조금 추가가 되면 네, 그 정도 딱 좋을 보이는 것 같아요. 비율이면 이 정도면 좋은 상토 조건이다, 좋은 토양 조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뭐 같아요. 7대 3 안 해도 네, 계량기를 대충, 들고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P14짜리도 얘도 뿌리가 잘 돌아있네요. 네, 뿌리가 굉장히 잘 돌아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잘 돌아 있어서 이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뿌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까 네. 뿌리를 막 털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고 네. 그냥 이 정도. 살짝 주물러서 네. 살짝 끊어주는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이대로 심어도 큰 문제는 네, 없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혹시나 모르니까 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요 정도 살짝 네. 겉뿌리만 좀 풀어주는 정도만. 이 정도로만 이제 해줄 거고요. 네. 높이는 그냥 기존 흙이 있는 정도까지만 채워주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조심하실 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순이 아주 새 순이고 푸릇푸릇한 상태예요. 네. 푸릇푸릇한 상태여서 이렇게 삽을 하다가 건드려서 순이 꺾일 수도 있다. 잘 부러져요. 저희도 네. 지금 사실 하나 네, 제가 부러져가지고. 하나 부러뜨려 먹어서 방금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게 되면 네. 이 순이 100% 다 안전하게 갈 거란 보장은 사실은 못 하겠어요. 정말 저희가 안전하게 네.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하지만 네. 혹시 이렇게 부러져 몇 개는 네. 부러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조금만 이해를 네, 해주셨으면 양해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순이 너무 여려서 네. 비료 같은 경우는 화분 재배는 무조건 비료를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화분 네. 재배는 반드시 비료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요 수국은 또 이 호비성 식물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비를 좀 네. 챙겨 주셔야 될 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한 30cm 정도 되는 비료는 한 반 화분에는 스푼 정도. 네, 반 스푼. 생각보다 많이는 안 주네요. 네, 반 스푼 정도 저희는 네네. 줍니다. 네. 이건 이제 농사용이라서 조금 비료 질소 성분이 좀 많은 오스모코트죠. 네, 네, 맞습니다. 질소 성분이 많아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가정용으로 네네. 공급되는 비료보다는 조금 양을 적게. 그러니까 제가 쓰는 가정용 오스모코트면 한 스푼 정도. 네, 한 스푼 다 주셔도 네.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벌써 공동 구매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잘 키우셨으면 네, 이 정도 이상 커지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굳이 전지도 하실 필요도 없고 네, 분갈이도 그냥 큰 화분에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때부터는 조금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넘은 이런 네. 좀 대품의 수국을 관리하는 방법도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나무만 봐도 아시겠지만 네. 이 마크로필라라는 수국은 기본적으로 전지를 많이 요구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지금 알아서 어느 정도 수형이 관목 형태로 너무 예쁘게 자라있어요. 부시 형태로 자라 있고 또 왕성하게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 전지는 안 할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연관하는 전지는 네. 꽃이 피고 난 직후에 한 게 좋습니다. 꽃이 맞아요. 피고 진 후에. 꽃이 왜냐하면 피고 진 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마크로필라는 전년지고 네, 전년지에 이렇게 봉우리를 맺기 때문에 네, 겨울에 만약에 여기를 전지를 하게 되면 네. 내년에 그냥 꽃을 못 보는 거예요. 꽃이 사라져 버리는 네, 거죠. 꽃이 사라져 버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전지하는 건 결코 좋지 않고 또 네. 이른 봄에 전지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크로필라가 원래 자연스럽게 꽃이 네. 핀다고 하면 대부분 초여름에 많이 피는데 네, 초여름에 꽃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할 무렵 네, 한 7월, 8월. 맞습니다. 네, 그 무렵쯤에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 네. 대신 대부분의 관목들은 여기까지 잘라도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라는데 강전지를 해도 네, 마크로필라는 3분의 1 이상으로 남겨두고 전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3분의 1만 쳐버리면은 괜찮은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수세가 약해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전지는 뭐냐면 네, 지금 이렇게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네, 조금 죽은 가지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아마 재작년에 나온 새수일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꽃을 피우려면 네, 일정한 간격에 네. 일정하게 햇빛도 보고 통풍도 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가지에서 다 순이 핀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은 뭔가 횡해 보이지만 네. 지금 이런 옆구리에서도 순이 맞아요. 터가지고 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네. 정말 무성해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약한 가지들 네. 살아 있더라도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잘라줘도 네, 순이 큰- 있더라도 네. 순이 있더라도 이렇게 통풍을 방해할 수 좀 있을 작은 만한 것들. 네, 통풍을 두꺼운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네, 통풍을 이렇게
방해할 요소들. 맞아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밑에서도 또 네. 새순들이 바글바글 올라올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있는 거. 이런 낙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안 치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가 겨울에 이 새순들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어서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좀 들어가서 이따가 좀 치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노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봄에 싹이 틀 때쯤 돼서 네. 그냥 싹이 안 나오는 네. 이렇게 끝에 새순이 상하고 네. 전 이런 것들만 그냥 솎아줘도 맞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딱 쉽고. 수국이 원하는 이 특히 마크로필라 수국이 원하는 전지라는 것은 딱 그 정도예요. 맞아요. 네. 죽은 거, 약한 거 정도만. 네, 이렇게 위 상순이 맞아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든지 가지가 죽은 것들만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해도 너무 깨끗한데요. 네, 이 정도만 딱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이거를 심을 텐데 네. 저희가 오늘은 이게 직경이 40cm짜리입니다. 네. 직경이 40cm짜리고 그러니까 기존 화분이랑 큰 차이가 없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흙은 한 22리터 정도, 네. 22리터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더 맞아요. 큰 화분으로 해서 더 네.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더 네. 큰 화분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같은 화분으로 이제 사이즈 이동이 없이 네, 그대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뿌리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뽑힐런지가 모르겠네요. 뿌리가 뿌리가 너무 좋아서 잘 뽑힐 거예요. 제가 좀 조금만 잡아주시면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이 P14에 있는 상품이 맞아요. 딱 2년 딱 2년 만에 저는 네. 애초에 이렇게 큰 데다가 분갈이를 했는데도 2년 만에 이렇게 잘 자라니까요. 이때 잡초도 정리할 겸 보여드리면 네. 이 밑에서 엄청 올라와요. 무궁무진한 새순들이 내년에 꽃을 피울 맞아요. 예비 순들이 이렇게 네.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봄에는 분갈이는 안 해줬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비료만 살짝 비료들이 뿌려준 이렇게 보이죠? 상태예요. 하단부에 뿌리를 썰어낼 겁니다. 네. 하단부에 뿌리 이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네. 다만 시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꽃이 무성하게 피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올라올 때는 이 식물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 뿌리를 자르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양분을 많이 못 빨아먹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가 나요. 이파리가 다 맞아요. 쪼그라들기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새순이 이제 막 나오거나 네. 새순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 네. 이럴 때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잘라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네. 바로 이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 이미 많이 텄을 때는 하지 마시고 네, 이것도 이제 저는 가을에 좀 추천을 해요. 맞습니다. 잎이 좀 낙엽이 지고 나서 미리 이런 거는 네. 뿌리 정리를 할 경우에는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졌네요. 뿌리가 이거 너무 많이 좀- 돌아 있어서 네. 이게 다 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직근이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잘라내도 잔뿌리가 많아서 맞아요. 예. 잔뿌리가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식을 하거나 뿌리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몸살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네. 그런 걱정은 시기만 잘 맞추면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밑에를 잘랐는데도 네. 그 화분이 안 맞다 네. 싶으면 옆에도 똑같이 자르셔도 되는데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밑에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렇게 좀 과감한 톱으로 자르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손으로 흙을 다 털고 계세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런 네. 톱이나 잘 드는 칼로 네. 썰어내는 게 가장 이걸 좋더라고요. 흔들면서 손으로 뿌리를 계속 건들면서 네, 디디기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네. 확실히 끊어내주는 게 좋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괜찮은 것 같죠? 딱 좋은 것 네. 같아요. 여기다가 흙을 조금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흙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네. 흙을 채워준 상태입니다. 네, 올해가 아주 기대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수영도 너무 예뻐서 요 정도 크기면 한 2스푼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저는 한 스푼 반 정도 한 스푼 질소가 반. 많아서 저는 네. 한 스푼 반 정도 될 텐데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2스푼 정도 가정용은 네, 2스푼까지도 문제 괜찮다. 없으니까 네. 편하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할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뿌리를 끊고 네. 식재를 할 경우에는 물을 바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모든 식물이든 네. 이파리가 다 쪼그라드는 현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수국을 분갈이 하고 나서 네. 물을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수국 물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국 네.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키우셔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수국은 사실 물 매일 줍니다. 맞아요. 네, 동절기 아니면 네, 매일 주고 저희 같은 경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두 번씩 줘요. 또. 네, 너무 해가 짱짱하고 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물을 두 번씩도 줍니다. 배수만 잘 되면 맞아요. 물이 많아서 죽을 일은 없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마사를 섞어서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이면 네. 사실 아침마다 물을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과습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물을 어떻게 주냐면 네, 지금이야 이런 화분에 넣었으니까 네, 흙이 안 튀게 하려고 물을 조심히 주고 있지만 이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줍니다. 맞아요. 물이 네. 차고 넘칠 때까지 줘도 그 다음 날이면 다 말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니까 네, 물은 많이 주실수록 좋다. 네. 배수만 잘 되면. 네, 수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름에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이 조금만 말라도 네. 이파리가 다 쪼그라들어요. 바로. 그 시금치 삶은 것처럼 맞습니다. 처지기 때문에 네. 물을 절대 말리시면 안 돼요. 오늘 수국을 알아봤는데 네. 여기 놀러 오셔서 이 네. 수국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네. 매장에다가 쉬실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네. 딱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네. 이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네. 거를 자주 오셔서 한번 네, 보실 수 직접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국 키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영상의 길이가 평소보다 조금은 길었는데 지루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멘트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